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작아도 당당한 글로벌 수출기업 만들기입니다. 이 책은 2023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진인터랩, 저자는 조계진님입니다. 이 책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실무 안내서예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업체, 그리고 내수 위주 중소기업들의 길잡이 역할을 위한 저자의 성공 노하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매출의 대부분을 다수 국가에 수출하는 주 글래드컴의 대표 이사이며 2021년 기업 운영의 지혜와 마음 다스림을 위한 책, 성공의 파도를 서핑하는 사장 트레이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현재 잘나가는 글로벌 수출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성공 전략을 알아보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요건을 말해줍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저자만의 노하우를 담아 이론과 경험으로 보여줍니다. 저자는 작은 기업, 특히 1인 기업일지라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론과 실전 방법을 숙지하고 잘 실천한다면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28년간 중소기업 수출 현장에서 쌓은 저자만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어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작아도 당당한 글로벌 수출 기업 만들기를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글로벌 수출 기업이 되고 싶다면 기본기부터 점검하라. 이 책 한 권으로 수출 계획, 경쟁 전략, 마케팅, 실무 등 수출의 기본과 실전을 모두 배울 수 있다. 이 책을 숙지한다면 수출과 경영에 대한 큰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본인 회사나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이 없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은 국내 시장에 머물면서 해외 진출을 어려워하는 기업이나 수출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전략이나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 여전히 어렵게 운영되는 기업을 위한 것이다. 창업을 했거나 내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수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약 200개 국가, 70억 명의 인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하나의 국가, 5천만 명의 사업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과 유통혁명이 진행된 결과 지금은 1인 기업도 글로벌 수출 기업이 될 수 있다. 단지 기본적으로 이론의 바탕 위에 약간의 리스크 관리와 기법,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면 작아도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조건. 글로벌 수출 기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필자가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중소기업에게 주로 필요한 것이 있다. 첫째, 다양성이다. 큰 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특히 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줄이다. 한 사람의 역량이 전체 조직을 좌우하기도 한다. 글로벌 수출 기업의 근본 바탕은 구성 인력의 마인드에 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특이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인드가 글로벌의 출발점이다. 다름은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회이다. 다른 것에 따르는 갈등에는 발전이 숨어 있다. 필요한 경우 외국인도 채용하여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필자도 중국에 위치한 외주 공장에서 일할 중국 현지인을 채용한 경험이 있다. 이때 그들의 문화에 맞추고 합리적인 근무 조건으로 관리한 결과 우려했던 바와 달리 조직에 잘 적응하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어 국적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다. 둘째, 글로벌 조직이다. 글로벌 문화의 구체화는 글로벌 조직에 있다. 경영자가 회사의 철학을 정할 때부터 글로벌화를 가치로 내걸고 조직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해야 한다. 성과급을 주는 것보다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학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도 좋다. 직원들의 마인드는 몇 번의 이벤트 시행 등의 단기적 노력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글로벌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은 변화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변화를 주어 작은 성공을 맛보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하면 조직은 어느새 크게 변화하게 된다. 마치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조직 내의 글로벌 문화와 언어 등이 계속 노출되도록 시스템화하면 어느 순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글로벌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세계 지도를 벽면에 붙이고 진출할 국가를 표시하여 목표 의식을 키우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온 오프라인 상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지 외국어 동영상 소개서를 만들어 보든지 글로벌 지수에 따른 인사 정책을 실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최고 경영자가 본인부터 변화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이 있지 않으면 직원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양한 해외 여러 국가들은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및 기술의 거시적인 부분과 경쟁 상황, 공급망의 구성, 관련 기관 등의 미시적인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보여주는 시장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시장을 모두 한 번에 접근하는 것은 대기업이나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기업에 가장 적합한 시장을 먼저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 시장에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국내 시장과 유사한 국가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지만 성숙된 시장이고 일본 제품에 대한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 3위의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는 것은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먼저 산업화를 시작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 시장에서 유행하는 것이 나중에 한국에서 동일하게 유행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분야가 많다. 한국은 1인 가구, 고학력 인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도 일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고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과 밀폐용기 업체인 라겐락, 오토바이용 헬멧 업체인 HJC, 봉제 완구 업체인 오로라 월드 등의 글로벌 중소기업들의 약진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많은 분야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전통 제조 강국의 제품과 비교하여 많은 국가에서 한국 제품은 한 단계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이지만 해외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는 국가 또는 제품에 대한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이를 인정하고 품질과 디자인이 우위에 있는 제품력을 갖추어 전통 선진국 제품들에 밀리지 않으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다.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해외 소비자 또는 B2B 제품이라면 해외 업체들에게 판매가 늘어나면서 브랜드가 서서히 알려지며 가격 선정에 힘을 가지게 되고 이후 프리미엄 전략으로 높은 가격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품력과 더불어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이는 것에도 동시에 관심을 쏟아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 글로벌 마케팅은 환경 분석과 시장 세분화, 그리고 목표 시장의 선정과 마케팅 믹스의 기본 절차를 해외 시장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다. 3장의 글로벌 마케팅의 단계별 요령 파트를 참조한다. 넷째,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글로벌 수출 기업은 관련된 많은 해외 거래선이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어도 있지만 제품을 자사에 공급하는 업체도 있다. 그리고 해외 물류, 홍보 등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도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소기업은 최대한 협력과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협력 관계는 기술, 시장과 유통망, 공급망, 투자 등이 있다. 근래 들어 해외 선진 기술을 구매하는 장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등 기술 제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간과 비용 및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제휴하여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협력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하다. 중소기업도 물류 인프라가 잘 발달된 현재는 공급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원자재나 반제품의 공급망이나 외주 제조업체의 활용, 그리고 물류, 마케팅 전문 업체와 전 과정의 협력 구축을 통해 글로벌한 경영이 가능하다. 동일한 바이어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경쟁 업체라 하더라도 때로는 협력을 통해 진입 장벽을 함께 넘을 수 있고 작은 업체로서의 약점을 서로 보완하여 완전체로 거듭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상의 4가지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진 않았지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5째, 세계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 화로 인해 이제는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해외의 문제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해외 한 국가에서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로 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1997년에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금융위기가 일어나 함께 휩쓸렸다. 이때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는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지속되었던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대혼란을 초래했다. 또 2019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교류가 마비되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2021년 말에 우리나라의 요소수가 부족하여 물류가 멈춘 것은 중국에서 요소수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급 중단은 탄소 배출 규제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탕이 되었으며 그 기저에는 환경 오염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은 금리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세계적인 문제는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오염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감축 기술, 오염 정화 기술, 물 정화 기술, 탄소 배출권 등이 가장 유망한 사업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 열기가 식기는 힘들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각종 차세대 사업의 등장과 기존 사업의 재편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곧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로봇, 3D 프린팅, 메타버스, 클라우드 기술, AI 등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최소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임금 상승과 정부의 산업 개혁으로 점차 동남아시아로 이동 중이며 베트남 이외에도 수면 밑에서 도약을 기다리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 무역 질서도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WTO 전체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도출되는 다자 간의 무역 협정이 약화되고 있으며 인접 지역의 국가들끼리 통상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수립하고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한 경제 규모를 기반으로 영내 가치 사실과 교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0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발효 중이므로 주요국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할 때는 관세,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 그 국가가 FTA 체결국인지를 알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FTA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4장 FTA 활용으로 수익률을 높이자 파트를 참조한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국제화 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며 영원히 이류나 2.5류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이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기존 경영체계를 혁신한 신경영을 주창하여 회사 도약의 시초가 되었다. 유니클로의 야다이 다다시 회장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캐주얼 의류 글로벌 업체가 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째,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눈은 멀리 보고 손은 닿는 곳에 집중하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항목과 자사의 현재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단계별로 좁혀나가야 한다.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점을 정하고 기간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상황과 시장의 변동에 따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 계획이라고 하면 3년이나 5년을 말한다. 필자는 3년은 짧고 5년이 장기 계획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5년을 초과하는 계획은 너무 길다. 글로벌화를 향한 장기적 계획과 현재 기업이 당면한 단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이 효과적으로 어울려야 한다. 먼 산만을 바라보고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되며 목표로 하는 정상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 7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에 두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업으로서 자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인 리스크 관리 대상은 자금이다.
이는 모든 리스크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때 기존의 자금 형향과 더불어 장단기 예상 매출과 수익을 예측하여 어느 정도를 해외 시장 개척에 배분할 것인지를 계획한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배분은 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내 기업을 통한 간접 수출, 대기업 등의 수출용 원자재 등의 납품을 통한 수출 방법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직접 수출을 하려면 전시에 참가, 해외 업체 방문, 시장 조사 등에 대한 자세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 자금에 여유가 없으면 온라인 상담회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출 관련 지원 정책을 잘 분석하여 적합한 항목에 참여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출 관련 지원책을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또 아이템에 따라 우선 국내 시장에 집중하여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를 알리고 정착한 다음에 그 자원과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문을 놓고야 하는 정통적인 방법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국가 진입 장벽 리스크이다. 해외 각 국가에서는 나름의 법규로 수입을 제재하고 있으며 관세, 인증 등의 장벽이 있다. 먼저 목표로 하는 시장의 수입 법규를 상세히 검토하여 법규로 인해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은 브랜드 리스크이다.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브랜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 시장은 낯설고 여러 변수들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래선을 선정하는 데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큰 매출을 바라보고 장기간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하더라도 거래선의 잘못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한다. 법률, 무역 등의 협력 파트너 선정도 신중하게 하여 부가 업무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기 전부터 현지의 상표를 미리 등록하고 마케팅을 할 때 현지인들의 성향과 관습 및 문화적 특성 등을 잘 주지하여 예상하지 못한 반대급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위험 관리라기보다는 위기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위에 언급한 위험을 잘 인지하고 관리한다면 안전하게 해외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장기 성장의 디딤돌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아시죠? 사랑합니다.